반갑습니다. 동의과학대학교 보건행정과 김대환 교수입니다. 2024학년도 2학기 병리학 7주차 1차 시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는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다시피 감염성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감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죠? 전 세계가 인지한 사항이죠. 그래서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또 의미가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의 분류, 정상세균총. 정상세균총이라는 것은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했을 때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착한 균들이에요. 뭐 그런 것들도 배우고요. 병원체의 종류, 미생물의 감염 경로, 감염증의 일반적인 경과, 그리고 숙주와 미생물 간의 상호작용, 법정 감염병, 미생물의 감염. 그래서 9개의 종류, 9개의 메인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챕터 11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nfectious disease가 되겠죠. 감염성 질환은 끊임없이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은 없어지고 새로운 질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어떠한 뭐 간질환 또는 심장질환 이런 것처럼 딱 확인되는 게 똑같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감염성 질환은 어떤 질병은 없어지고 없어진 예가 뭡니까? 천연두 같은 것은 WHO에서 1980년도에 이미 인류에서 천연두 바이러스는 사라졌다. 다 예방되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죠. 이런 것처럼 이런 감염병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요. 새롭게 생긴 질환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코로나, 코비드-19, 이 전 세계가 그죠? 이 팬데믹에 빠졌던 그러한 무서운 병도 감염성 질환이라는 것이죠. 감염성 질환은 감염으로 인한 조직의 손상이 동반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감염성 질환하고 전염성 질환이 어떻게 차이 납니까? 물으신다면 전염성 질환을 다 포함하는 감염성 질환이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염성은 반드시 전파를 하려는 성을, 그죠? 전파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감염성은 전파 능력이 없이 그냥 감염이 된 경우도 감염병이에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아직 뛰어난 전염병이지만 감염병 안에 속하는 거고요. 이러한 전파력이 없는 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도 감염성 질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염성 질환이 더 큰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염이란 그건 무엇이냐? 병원체인, 병원 미생물,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도 여기에 속하죠. 그랬을 때 숙주 생체 내에 침입, 점막 표면에 붙어서 정식하는 상태를 감염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균이 침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막 정식하면서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런데 오염은 단순히 부착만 하고 정식하지 않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오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또 다시 정식해가지고 뭐 할지 모르는 것이죠. 자, 발증은 무엇이냐? 감염 결과 자각적, 타학적, 병적 상태가 나타나면 이것을 발증, 크라이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발증이 나타나는 게 감염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발증에는 반드시 전 단계에 감염이란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감염이 있어야지만 발증이 일어난다. 하지만 반대로 감염이 있는데도 발증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면역력이 너무 뛰어난다거나 아예 거기에 좀 특수한 유전자를 가진다든지 이러한 경우. 그래서 이제 발증은 그 전 단계에 감염이란 이벤트가 있지만 그죠? 그렇지만 감염 때문에 모두가 발증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 감염과 무증상 감염이 있어요. 정상 감염은 현성 감염이라 합니다. apparent infection. 병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무증상 감염은 불현성 감염이라 합니다. inapparent infection이 되겠죠. 몸에 균이 침입하여 잠복기가 지나도 발병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병원체 침입해서 사람이 이기면 감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병원의 면역력과 병원체의 강도가 비슷하다, 똑같다, 무증상 감염, 잠복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체가 이겼다, 이래 되면 발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저항력, 감수성, 생리적, 방어, 기구, 체액성 인자, 세포성 인자. 그죠? 체액성 면역이 뭐였나요? B세포, 림포사이트 B세포. 세포성 면역이 뭐였나요? 림포사이트의 T세포. 그죠? 자, 병원체는 병원성의 독성, 침습성, 얼마나 잘 침투하느냐, 독소, 생산성, 균량,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많은 균에 노출되면 이길 것도 못 이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여기에 이제 딱 추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병원체 요인이 이겼다. 그렇게 되면 외계에서 생존, 생식 능력, 숙주애로의 침입, 감염 능력,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 이런 게 더 이겼다. 병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숙주 요인인 생물학적 요인, 형태, 뭐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좀 면역력이 좋죠. 그죠? 그리고 형태의 요인, 생활 방식, 체질적으로, 선천적, 후천적으로 저항력이 뛰어나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람이 이긴다 하면은 병이 안 걸리고, 진다 하면 병이 걸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또 이제 환경요인도 영향을 미칩니다. 생물학적, 사회, 경제적. 사회, 경제적, 우리 한국처럼 선진국은 사실,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따서 그렇게 예방주사도 다 맞고 하기 때문에 밸런스 있는 체력을 전 국민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중진국이나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죠? 살기 힘든 분들이 오히려 더 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환경 요인이 됩니다. 물리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감염의 분류를 보면 국소적으로 그죠? 감염되는 국소 감염이 있고요. 전신으로 퍼지게 되는 전신 감염이 있고 병소 감염이 있는데 병소 감염이라는 것은 용혈성 사슬 알균에 의한 인두염에 감염됐는데요. 이것이 수반되는 면역 복합체에 의해서 신장에 토리 콩팥염을 유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두염 목적이잖아요. 인두염인데 콩팥에서 영향을 주네. 이게 병소 감염, 리전 인펙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상 세균총, 정상균무리인데요.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한테 있는 균들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이 충분하고 건강한 사람한테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지만 숙주가 약해졌을 때 기회 감염이 일어나는 균들이죠. 정상세균총은 건강한 상태에 있는 숙주의 일정 부위에서 숙주에 거의 해를 미치지 않으면서 서식하는 미생물군이에요. 그래서 해를 미치지 않지만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졌다, 이거 질병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스테필로코쿠스 에피더미디스. 자, 에피더미디스가 표피거든요. 그래서 스테필로가 포도 모양, 포도상, 코쿠스가 동그랗다, 구균. 그래서 표피에 있는 포도 모양의 구균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피부에 다 있습니다. 예, 사람 피부에 존재하는 스테필로코쿠스 에피더미디스. 그람 염색상, 그람 염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딱 집중있는 확대 현미경을 보면 이렇게 포도 모양으로 생겼죠. 포도 한 송이, 두 송이 이렇게 생긴 것처럼 그것이 이제 정상 세균총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 다 있거든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면역력이 떨어졌다 폐혈증의 원인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소수의 황색 포도알균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상군총에 들어가요. 하지만 식중독을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너무 많이 모여 있으면 식중독을 유발한다. 코네백테리움은 디프테리아, 그죠? 이것도 별 문제는 없지만 너무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증폭되면은 균이 너무 많이 노출되면은 디프테리아 유도할 수 있고요. 알파 용알, 비용혈성 사슬알균, 이것 인두염, 그죠? 그런 것도 유발할 수 있고요. 펩토스트랩토코쿠스는 생식기 감염 일으킬 수 있고요. 마이크로코쿠스는 악취를 유발합니다. 뭐 이렇게 감염을 일으키진 않지만 피부에서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균이고요.
칸디다 알비칸스는 칸디다증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요. 아시네토박터는 폐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프레피오니 박테리움 아크네이는 여드름균이에요. 아크니가 여드름이거든요. 그 균이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이제 우리가 학명이라 하는 학명, 균들의 학명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정상균물이다 이런 게 피부에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호흡기에도 정상 세균총이 있는데요. 고격골, 기관지, 허파 이런 데 존재하는 무균 상태의 균들입니다. 여기는 무균 상태인데 이런 균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인두나 인두의 정상균인 디프틸리오, 요게 이제 디프테리아하고 이름 비슷하죠? 균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이렇게 이름은 붙여졌지만 호흡기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균총이기 때문에 뭐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그렇게 질환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스테필로코커스 에피데미디스 여기 있었죠. 이것도 호흡기 쪽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수막염균도 정상적으로는 문제 없는데 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구강에도 존재합니다. 입안 내의 정상균 무리는 30에서 60%가 사슬알균, 스텝토코쿠스 사슬알균이에요. 그래서 입안에 있는 구강 안에 있는 정상균총도 있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스트레토코커스 뮤탄스는 치아 우식증, 덴탈 캐리스의 원인균입니다. 이 썩은 거 보이시죠? 이 원인균이에요, 얘들이. 하지만 정상균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양치 열심히 하면 얘들이 이제 좀 적어져 가지고 별 문제 없는데 막 한 곳에 양치 안 하고 하면은 증폭해지면서 치아 우식이 일어난다. 소화기 쪽에도 정상균총이 있는데요. 주로 작은 창자 아랫부분에 큰 창자에 걸쳐서 존재하고요. 구강을 통해서 위로 들어간 세균, 위에서 염산이 나와서 모두 사멸하게 됩니다. 위 공복 시에 무균 상태에 유지되거나 균수가 아주 작아야 돼요. 그래서 12장, 공장, 소수의 사슬알균, 유산균, 방선균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큰 창자에도 중수돌기염 이런 균무리가 있고요. 곁주면이염, 개실염, 장천공 및 수수루 감염 등 창자에 구조적 손상을 있을 경우에 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대장균, 영어로는 에스차리키아 콜라이죠. 이것은 대장균인데요. 대장 속에도 대장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소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게 폐혈증 또는 요로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상균물이 있지만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 비뇨생식기에도 정상균무리가 있는데요. 정상의 방광은 무균 상태예요. 균이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뭐 사슬알균, 대장균 이런 게 등도 요로 하부에 감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내 감염이라는 것은 병원을 말해요. 병원 내의 요로 감염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원내 감염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로 카테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소독하지 않으면은 여러 환자들이 뭐 같이 쓰면 안 됩니다. 근데 같이 쓰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요로 감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상균 무리도 정착하여 있다. 체액과 조직, 정상적인 사람 체액과 조직은 무균이다. 하지만 정상균 무리가 존재할 수 있지만 없어야 된다. 결막, 그래서 눈 결막, 라이소자임. 라이소자임 적어볼까요? 용균 효소예요. 그래서 눈의 자체에 라이소자임이 있어요. 눈물에. 그래서 이 용균 효소가 있어서 균들을 눈에서 눈으로 침입하는 뭐 먼지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효소가 녹힙니다. 있어서 눈물로 세정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상균무리도 없는 게 좋다. 병원체의 종류는 병원체는 감염에 의해서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말하고요. 세균, 박테리아, 진균, 펀거스, 클라미디아, 리케차, 바이러스 등이 있으며 미생물 외에도 원충류가 있습니다.
프로토조아라는데요. 이 장내 기생충 등을 여기 이제 이 균 병원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균과 바이러스가 제일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박테리아와 세균과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사실은 진균, 클라미디아, 리케차 이런 것들 성병을 좀 일으키는 종류들인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세포에만 기생하는 거, 요거 이제 좀 중요한 별표한 게 바이러스, 리케차, 클라미디아. 나머지는 죽은 생명체에도 존재를 합니다. 재밌죠? 자,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바이러스 감염, 리케차 감염, 클라미디아 감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세균은 죽은 사람한테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미생물의 감염 경로를 보게 되면요. 감염증, 감염병, 감염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감염의 원인인 균이 있어야 되고, 감염 경로, 숙주의 감수성, 이 세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감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펑거스, 진균은 이렇게 생겼고요. 무종, 원인균들. 바이러스, 코로나처럼 생겼죠? 코로나 바이러스, 요거 진짜 비슷하게. 그죠? 세균들은 상당히 다양한 모양들의 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 산밀, 그죠? 밀폐, 밀집, 밀접. 요게 이제 감염 경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감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죠? 숙주의 감수성, 감염 경로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문제가 됐던, 이렇게 밀폐되고 밀집되어 있고 밀접하게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면 감염 경로가 훨씬 증폭된다. 감염원을 보게 되면요. 병원체를 배설하고 있는 사람 또는 동물이 감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균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뱉어낸다는 것이죠. 또는 배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묘균자 캐리어는 어떤 병원체 생체 내 보유, 병적 증세, 아무런 증세 나타나지 않으면서 병원체 배출하는 사람이 보균자예요. 회복기 보균자는 때로는 증세가 모두 없어졌지만 체내 일부 병원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 사라진 게 아니라 좀 남아있는 것이죠. 이런 계속균을 배출하는 경우에 특히 장티푸스 보균자의 정형적인 예가 자기는 나왔었는데 이런 파라티푸스, 디프테리아, 이질 이런 것들은 자기는 나왔지만 회복기 보균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수 공통 감염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노시스를 하는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곤충이나 동물이 사람하고 같이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사람인 동물수. 그래서 동물하고 사람하고 동물하고 공통 감염되는 거예요. 사람뿐 아니라 주변 곤충, 동물로 감염원 될 수 있고요. 살모넬라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을 유발하는데요. 소, 돼지, 닭 이런 것들도 식중독, 사람하고 같이 걸릴 수 있고요. 우형 결핵은 우형이라서 알아서 볼 수 있듯이 소자예요. 그래서 소에 의해서 걸리는 결핵이 또 존재하고요. 야생 토끼병, 토끼, 야토병이라 하거든요. 야토병. 그런 것도 토끼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토끼 함부로 귀엽다고 만지면. 물론 이렇게, 동물에 있거나 좀 이렇게 사람들 같이 살고 있는 토끼들은 잘 안 걸리는데, 야생 토끼. 탄저균, 또 소, 말, 면, 양, 이런 경우와 같이 걸릴 수 있고요. 감염 일어나는 감염병이다. 그래서, 인수공포감염이 있습니다. 내인성, 여기 보시면은, 그죠? 요 그림 한번 볼까요? 빨간색 적어볼까요? 여기 보면은, 우리 개는 광견병, 사람은 옮을 수 있습니다. 말은 탄저병, 고양이는 사스 옮긴다는, 그죠? 뉴스에 나오기도 했죠? 조류독감. 원숭이는 에이즈. 살모넬라는 식중독. 그 다음에, 쥐는 흑사병을 옮길 수 있습니다. 탄저균 이렇게 썩어 들어간 것이죠. 야토병, 야생 토끼병 이렇게 빨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성인자 숙주의 건강 상태 나쁠 때 병원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인성 감염이라는 것은 내가 약할 때 걸릴 수 있는 감염이에요. 때로 감염원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을 수 있는데요. 즉
정상균무리 같은 그런 거잖아요. 정상균총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 항상 존재하는데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인성 감염. 토양 중에 파상풍균, 니튠리균, 진균, 포자 이런 것들은 항상 존재해요. 흙을 만지게 되면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이제 내가 면역 떨어지면은 파상풍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병원체의 배출 부위를 보게 되면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배설 부위도 다르고 입안, 코안, 콧물, 재채기, 기침, 가래, 대화 할 때 비말, 그죠? 침 튀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침보다 더 작은 것들이죠. 막 바람에 날리는 멀리도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배출되는 게 병원체의 배출 부위가 되는 것이고요. 호흡계통, 감염병, 폐렴, 폐결핵, 감기, 백일해, 호흡기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호흡기 쪽으로 많이 나오고요. 항문에서 분병과 함께 많은 종류의 병원체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소화계통 감염병인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A형 간염 이런 것들은 우리 항문에서 대변과 함께 나오면서 그 제대로 그죠? 손을 씻지 않으면은 그 손을 또 문고리에 만진 이질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에서 많이 생기죠. 어떤 어린이가 이질에 걸렸어요. 어리다 보니까 대변을 제대로 못 닦았어요. 손도 씻었지만 제대로 못 씻었어요. 그 손을 문고리 만졌어요. 그 다음 아기가 또 그 문고리 만졌어요. 그 만진 손을 입으로 넣었어요. 그럼 이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또 이질을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 이런 게 감염균이 나오고요. 곤충에 의한 교상, 곤충에 물리는 거예요. 모기에 물려서 또는 혈액을 통해서 또는 분변, 소변을 통해서도 배출될 수 있고요. 이 피부에 세포에 의해서 또 전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감염 경로는요, 공기 감염 아주 많이 일어나죠. 구강 감염도 그렇습니다. 경피 감염도 피부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도 피부 접촉에 의해서. 직접 감염은 감염원과 악수, 키스, 성교 등에 직접 접촉하면서 감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호흡기 감염병 환자에서 배출되는 침, 가래, 대화 중에 흩어지는 비말, 침을 흡입하여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직접 감염이 되고요. 간접 감염은 병원체에 배출된 물건, 뭐 우리가 막 중국에서 온 택배에서도 뭐 코로나 기운이 그죠? 막 이때 뉴스 나왔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택배 있는데 이게 이제 오래 못 살아요, 바이러스는. 그래서 코로나 환자가 택배를 만졌다,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바로 만졌다, 입으로 넣었다, 그러면 걸릴 수 있죠. 하지만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만졌다, 뭐 중국에서 오고 있는데 한 하루 지났다 하면 없어져요. 다 사멸된 거죠. 그래서 생물 등의 매개체 통해서 간접 감염되는 경우 저항력 강하고 외계에서 장기간 생존할 수 있는 병원체가 또 있긴 해요. 그죠? 코로나는 그렇진 않지만 음식물 통한 경우 식중독 걸리죠. 식중독은 이 오랫동안 냅둬도 계속 식중독균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물 같은 게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파라티푸스,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성 간염, 폴레라 이런 것들이 폴리오 이런 것들이 물에 의해서 간접 감염이 일어나고요. 공기, 결핵균, 투버클, 바실리우스, 투버클로시스를 유발시키는 결핵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는 디프테리아균, 그죠? 이런 것들도 공기에 의해서 감염되고요. 매개동물, 일본 내염, 말라리아, 발진티푸스, 쩌쯔 가무시병 이런 것들도 그죠? 모기나 그죠? 진드기 이런 거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는 직접 감염, 간접 감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감염자에게 감염을 일으킨다. 자, 감염증의 일반적인 경과를 보게 되면요, 병원성, 미생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숙주 체내에 침입, 정착, 과다 형성하면서 감염이 승립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생물 숙주 방어 능력보다 우세한 경우, 그죠? 숙주 국소적, 전신적, 부위적 이러한 어떤 증상이나 감염증을 발증하게 됩니다.
잠복기가 있는데요. 미생물 감염 숙주는 염증 반응, 발종, 발통기, 그죠? 5대 소견이 나타나게 되고요. 잠복기간, 이 중에 잠복기간이 이 병원체가 숙주 체내에 침입해서 발증을 이르기까지 일정한 기간을 말해요. 즉, 잠복기라는 것은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해서 발증이 일어나는 동안의 기간, 그게 잠복기예요. 잠복해 있다가 딱 나타나는 거. 전구 증상은 잠복기 병원체 양, 동력과 감염된 인체 숙주의 감수성, 저항력 등에 따라서 다르지만 질환의 특징이 없으면 일정치 않은 증상이 나타나는 앞에 그러니까 이 발증이 되기 전에 전구 증상, 그죠? 그래서 잠복기 후에 발증이 나타나며 그 질환의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게 된다. 발증 후에 감염증의 경과는 미생물 측 인자, 병원성이나 동력 이런 것들의 영향과 숙주 측의 저항력, 치료에 따라 다르게 이 감염의 경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일정한 회복기를 거쳐서 치유되는 경우가 많죠. 숙주가 감염증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코로나 때 좀 있었죠. 혼합 감염이 있는데요. 단일 숙주의 2종 이상의 병원체가 동시에 감염을 일으킬 때 우리는 혼합 감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 감염은 기회 감염 발표한 게 건강한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못하는 약독균이나 비병원성 균, 정상균물이 저항력 떨어진 환자에서 감염되는 경우를 기회 감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료기관 내 원내 감염, 그죠? 병원 내 감염, 원내 감염 같은 말이죠. 그래서 병원 내 감염이란 병원 내에서 발생한 미생물에 의해서 감염되는 발정된 경우입니다. 이런 게 이제 워낙 병원에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원내 감염이 지금 선진국일수록 또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 감염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호흡기 감염도 우리 왜 병원에 갔다가 병원을 얻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고 외과 수술에도 감염 일어날 수 있고요. 피부 감염, 균혈증 뭐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체 오염되면요 정상균총 형성하고요 또는 없어지거나 알레르기 나거나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염되면 치유되거나 그죠? 또는 잠복되어서 숨어 있다가 그래서 또 치유 안 되면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완전 치료되거나 아예 감염이 되거나 사망하거나 잠복 상태로 계속 몸에 머물거나 이렇게 일어납니다.